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겸손인 정청래입니다. 오늘은 네. 제가 너무 이렇게 피곤해요. 오늘 안 오고 싶었는데 네. 너무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네. 하나는 책 나왔다는 거. 네. 이 책을 읽어보시는데요. 특히 188쪽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예요. 접어왔죠 제가. 네. 정청래 의원님이 나오는 내용이군요. 정청래 의원님. 저기 봐봐. 하루빨리 짜장면에 소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 그거를 페이스북에 유민 아빠가 쓴 거가 188페이지에 있어요. 유민 아빠가 다른 정치인은 안 썼어요. 유일하게 저 얘기만 써놨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당분간 먹고 싶다고 아무거나 막 드시면 안 됩니다. 얼굴 더 커져요. 오늘의 촉소는 뭡니까? 오늘 미국에서 대형 폭탄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뉴스 못 봤는데요. 큰일 났어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오늘 통과됐나요? UN 3위원회에서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대 최악의 한냉 전선이 형성됐다. 이게 이제 언론의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들이 과연 어떤 게 있는가. 를 본인의 촉에 근거하여 가설을 세워 얘기해보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빨리 얘기해주세요.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도에 처음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냥 통과가 됐어요. 내용이 이제 그렇게 센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뭐까지 포함이 됐냐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자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고 그리고 북한 최고 책임자의 형사처벌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의 인권을 탄압했어. 네. 그러므로 국제재판소에 세우겠어 우리가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그렇죠. 거죠. 네. 국제형사재판소. 그러면 이것이 우리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좀 간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상당히 우리 직접 실생활에 피부적으로 와닿는 부분으로 이제 다가온다. 그러면 김정은을 데리고 가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네. 15개 나라 중에서 중국, 러시아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가 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러면 안심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일단 지금 미국과 북한이 굉장히 지금 이제 긴장 상태를 높일 거고 그래서 공공연하게 북한 쪽에서는 우리 그럼 핵실험 또 하라는 얘기냐? 이런 발언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미국에서 무기를 많이 사와야 된다는 그 정부 논리나 미국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반도 긴장 상태가 높아지면 뭐 안보 강화론이 또 나올 것이고 그러면 뭐 무기를 많이 사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나오겠죠. 또 북한에서 북한 성질대로 또 지금 말하는 대로 또 뭐 예를 들면 뭐 4차 핵실험 이런 걸 하게 되면 또 남북 관계는 급냉이 될 것이고 그러면 제2의 금강산 뭐 또 제2의 개성공단 뭐 닫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이 툭툭툭툭 치고 오면서 결국은 한국 경제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거고 외자 유치 이런 데도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근데 북한 인권이라는 게 사실 새누리당의 단결 메뉴긴 한데, 그러니까 북한 인권이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건 사실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렇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그냥 놔두고 볼 수만은 없다라는 게 만약에 지금의 상황이라면, 그럼 이건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 그러면 이제 거고 국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불거지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북한 인권법을 또 뭐 이제 논쟁이 또 되겠죠, 국회에서. 근데 이제 이 북한 인권법을 뭐 만들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직접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여파가 대대적인 또 대북 제재 내지는 남북 관계의 경색 이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다 보면 2015년도 전국 기상도를 봤을 때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법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북한 인권을 정말 그렇게 걱정한다고 생각하세요? 미국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보수 정권이? 물론 북한 인권이 물론 아니죠. 세계적 기준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건 객관적으로 사실인데 그렇게 걱정되는
사람들이 경제 지대를 해서 굶어 죽게 만드냐고요. 네. 북한 인권을 진짜로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체제의 우월성도 그리고 뭐 긴장을 만들어낼 때도 필요하죠, 이런 게.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상황이 발생하는 그러면 솔루션은 없냐? 네. 해결책은 없냐? 네.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2000년 가을에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 올브라이트가 평양을 갑니다.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요. 원래는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에 갈 예정이었어요. 네.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에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북한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해서 수교를 맺겠다는 그렇죠. 뜻이죠. 네. 갈 뻔했죠. 네, 갈 뻔했어요. 그러면 미국하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우스 코리아에서 올드 프렌드, 노스 코리아에서 뉴 프렌드. 그래서 북한도 이제 새로운 친구가 되는 거예요. 평화협정 얘기도 나왔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바로 북한하고 일본하고 또 정상회담하고 수교를 맺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일본에게 요구하고 있는 일제 배상금 110억 달러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럼 북한 경제가 주름이 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협정을 정전협정으로 고치고 불가침 선언하고 이렇게 프로세스가 이렇게 돼요. 그럼 북한은 어떤 성의 있는 조치를 해야 되냐? 핵을 없애는 거죠. 비핵화. 근데 그것이 이게 일괄 타결 방식. 그래서 클린턴 김대중 대통령의 그랜드 플랜이었죠.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평화가 정착이 되는 거죠. 네. 거의 될 뻔했어요. 거의 될 뻔했어요. 네. 근데 대운이 비껴갔어요. 왜 비껴갔느냐? 네. 엘고어가 대선에서 진 거예요. 부시가 이겼죠. 그때. 부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클린턴이 자기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엘고어가 졌기 때문에 그렇죠. 평양 방문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이란, 북한 등이 악의 축이다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동교동이 또 저희 지역구잖아요. 지역구 또 언론을 찾아뵈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저한테 실제로 했던 말씀이 박복한 민족이고 천추의 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프로세스를 가면 당장 효과를 보는 게 뭐냐면 남북철도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남북 열차 시험 운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대비해서 부산에 제2항만을 건설해 놓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있는 수출 상품들이 다 부산으로 오게 돼 있어요. 물동량이. 그래서 일본은 배를 타고 유럽까지 가는데 40일 걸리는데 기차를 타고 가면 14일 걸려요. 그럼 26일간 물류비용이 절약되고 가격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 부산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다는 아니겠죠. 그래도. 다. 일부. 네. 예. 그러면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제로 수학여행을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일한 분단국가 섬 같은 국가였는데 이제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운이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미국의 그 리서치 회사에서 골드만삭스에서 골드만삭스 망하지 않았나요? 안 망했어요. 골드만삭스에서 실제로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되면 대한민국은 지투국가로 간다. 이것이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그건 저도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예측을 한 겁니다. 다시 이제 거꾸로 되돌려 보면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따라서 우리의 이 대운이 비껴간 것처럼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이렇게 끼치는 거죠. 한반도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다 다른 나라에 이득하고 막 일치하는데 우리 보수 정권이 집권하는 데는 유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촉이 역시 살아있어. 이제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아니, 저 진짜 중요한 얘기 안 했어요? 네?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뭐냐면 깨끗한 정신을 위해서 깨끗한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후원. 10만 원. 10만 원 후원을 하고 연말정산 때 돌려받으라는 거죠. 저는 절대로 검은 돈을 받지 않아요. 하얀 돈을 받아. 의원님이 지금 나한테 10만 원 내고 다시 10만 원 돌려받으라고 여기 온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세금으로 돌려받잖아. 어차피 손해가는 장사가 아니잖아. 법에 어긋나는 거 없습니까 혹시? 없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은 이거였던 것으로. 맞아. 알고 봤더니 피곤한데도 왔어. 근데 단식 후유증이 있나 봐. 아 피곤해. 인생이 피곤해졌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피곤하신데 왜 매번 나오시냐고. 안 나오셔도 된다는데. 아니 수요일 저녁만 되면
나도 모르게 차가 1, 2 막. 김일순의 말이야? 막 온단 말이야. 아, 정말. 근데 단식 이후에 술은 못 먹었잖아요. 술을 못 먹고 이제 1차 저녁 약속만 하고 2차 들어가면 이제 좀 일찍 들어가는 편이잖아. 그래도 9시, 뭐 10시 이렇게 들어가면. 뭐 할까 하다가 스타크래프트를 한 판씩 해요, 제가. 왜냐면 17대 초선 때 제가 e스포츠 지능법도 만들고 임요한, 이윤열 그래서 서지수랑 또 한 판도 하고 그랬거든요. 스타크래프트. 근데 그게 또 생각나가지고 했거든. 부부싸움이 잦아졌어. 왜요? 여보, 애들 보는데 그 게임이나 하고 있고 국회의원이 빨리 자. 후원금 얘기하신 다음에 이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아. 이걸 편집해 주세요. 이걸. 그래서 술을 먹어야 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후원금을 달라고 그러는 스타크래프트를 해서 술을 먹어야 되겠다뇨. 앞뒤가 없어, 얘기가.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그래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근데, 188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꼭 읽어보세요. 다 하셨어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오늘 다 해버리면 다음 주에 또 못 나오잖아. 그래서 남기고 가야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